하필이면 이 양평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팀이 검사가 없는 팀이에요.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지휘하고 파견된 경찰 12명과 비검사 출신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이걸 수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 팀이에요. 맞아요. 수사받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특검은 강압 수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수사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고 이런 선택까지 할 정도였다면 그냥 확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필 외모로 공개된 내용과 유서의 내용 일맥상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뒤엎어야 하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안 하죠. 시작은 화기애애하기 시작을 했는데 좀 그러네. 시작할 수 예. 시작하는 주제는 조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던 면장님이 양평구청 공무원 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본인 진술서가 공개가 됐죠. 예. 공개가 됐는데 그 진술서가 공개됐는데 공개된 내용이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유서가 또 따로도 있는데 유서는 그 경찰에서 지금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진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강압 수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강압 수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만 죽음 앞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예. 예.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지금 주말 내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도 없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분이 이 얘기잖아요.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계속 없는 기억을 만들어라. 아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얼마나 이걸 세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겠느냐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됐고 운영됐고 결과를 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확히 아시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죠. 저희가 아무리 지금 의석수가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편만 들면서 가는 거 막아야 합니다. 이게 자필 메모가 있고 또 더 자필 메모는 한 장으로 지금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고 또 유서가 있는데 유서의 양은 좀 꽤 많은 걸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고 유족들에게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다고만 하잖아요. 그걸 왜 안 주죠?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고 원본을 줘야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유족들에게 넘겨주는 게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인지상정이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취재 보여줬다. 보여줬다고만 저 언론상에서는 예. 그렇게만 봤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은 보면 유서의 내용과 자필 외모로 공개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보도상의 내용을 추론을 해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일단 메모상으로 진술서상으로 내용을 보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자필 메모를 보면 계속되는 특검 측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강요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그러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이렇게 진술서 메모에다가 고인이 적어놨어요. 이렇다면 누가 봐도 이 진술서의 메모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진술 조서에 무엇인가가 적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내용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했다는 그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거죠.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유나 강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진술을 한 메모를 남기고 또 유서를 지금 알려진 것만 20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유서에 이렇게 남겼을까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살아계시는 과정에서 상황에서 이런 걸 남긴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남겼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돌아가시면서까지 본인이 어떤 것을 왜곡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도 검찰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사하는 쪽에서는 강압은 없었다, 또는 강압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남죠. 정말 강압이 없었던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강압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는 거, 두 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누구 말을 믿겠어요? 강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강압 수사 안 했다는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강압이라는 단어를 어디까지가 강압이고 어디부터는 강압이 아니냐라는 기준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수사기관은. 그러면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강압을 느꼈냐 안 느꼈냐에 대한 공감 어린 해명을 해야 뭐라도 특검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텐데, 다른 사람한테는 진술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까지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럼 왜 불렀어요, 그러면? 그럼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 논리대로라면 다른 분들에게는 강압 수사를 통해서 자백을 어떻게 강제로 만들어서 하게끔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럼 이 수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렇죠.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 두 가지 정도인데, 다른 공무원들에게 비슷한 진술을 받았다면, 첫 번째 이 양평 공무원에게는 아침 오전 10시에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새벽 1시 10분까지인가 지금 조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장시간 야간 조사까지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할 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순서가 밀려서 뭐 그때 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확인만 한다면 단순하게 짧은 시간 내에 확인만 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니까 계속 붙잡아둔 거 아니에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뭐 수사관 입장에서는 뭐가 안 나오니까 수사 안 받아보셨죠? 저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네. 저도 수사 같은 거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수사관이 아주 안 좋은 일로, 저는 억울하지만 그거 받아보면요, 이거 쳐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합니다. 문장 하나 만드는데 1시간 얘기해야 그게 나오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군수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그럼 추궁이 뭐겠어요? 군수 지시는 없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다 얘기했어요. 말씀하세요. 군수는 얘기 안 했어요. 아유, 자꾸 이럴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보고 시나리오 쓰라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런 얘기가 있지요.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진술서에 썼어요. 이튿날 새벽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 1시에 나와서 새벽 오전 3시 20분에 자택에 도착해서 이 진술서 자필 메모를 썼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모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그러니까 군수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기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당시에 지시가 있어서 특혜를 줬다라는 것을 진술하라. 이런 취지로 이 양평 공무원에게 어떠한 뭐 강압이라던가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공무원 A 씨가 진술을 메모에다가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어느 분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하는 과정을 그냥 봐도 이 선택 아니면 본인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 말씀이 맞는 거죠. 검찰은 특검은 강압 수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도 수사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고 이런 선택까지 할 정도였다면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수사관 뭐 특정해서 제가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됐건 특검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을 하면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해서 이게 지금 21세기하고도 25년이 지난 상태에서 잔존하고 있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 왜 항상 큰 사건 하다 보면 이런 게 꼭 나오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게 공교롭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또 이 양평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팀이 이게 검사가 없는 팀이에요. 검사가 없는 팀이고 변호사가 수사팀장을 맡고 변호사 출신이 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가 수사팀장을 맡는 팀에다가 경찰이 수사관을 맡아 있는 경찰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맡고 있는 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팀이 9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검사가 없는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된 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지휘하고 파견된 경찰 12명과 비검사 출신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이걸 수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점점 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인권 보호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 보호 이런 부분에 많은 교육도 받고 그런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결여돼 있고 이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조금 이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이 출연을 하시겠지만 그 경찰이 영등포 경찰서가 또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팀이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친 게 아닌가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럼 우리 1년 있으면 맡게 될 검찰 개혁으로 인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미리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사건을 경찰을 거쳐야 되고 지금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 주는지 안 주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검찰은 정말로 공소청이 돼서 공소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1단계 예를 들어 형사 피해를 받거나 형사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경찰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네. 공수처 아닌 이상, 네. 고위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냥 경찰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뭐 공수처도 무슨 뭐 사실 검사도 아니니까. 뭐 어쨌든 고위공무원이야 가는 거니까 네. 거기는 그래도 수사권 기소권 합쳐져 있는 데니까 빼고 그건 왜 남겨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제일 아끼니까. 그렇죠. 민주당 친구니까. 말을 까먹었잖아. 경찰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정말 벌어지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권 보호관 역할도 한다. 이게 참 귀에 꽂혀요. 그거 없이 수사지휘 없이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에만 맡겨준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조서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올라와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청이죠.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만들었을 때 재판 결과가 사실관계에 맞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냐 이건 둘째로 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 보호는 어떻게 되느냐는 차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양평 공무원 이 상황과 관련된 이 문홍주 네. 특검보 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진술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 구치소에 가가지고 수감 중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하면서 또 논란을 일으켰던 네. 그 팀이에요. 맞아요. 예, 그 팀이니까 이 뭔가 이 팀이 뭔가 좀 성과의 지성주의, 보여주기식 수사 이런 거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과잉돼 있지 않느냐. 이게 과잉돼 있지 않느냐. 이게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단 특검이 지금 3개잖아요. 그럼 특검에 검사들이 지금 120명 파견이 돼 있잖아요. 특검 보나 특검은 뭐 판사 하시던 분도 있고 변호사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일이 돌아가는 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관들과 함께 쫙 해서 이제 위에서 결정하고 뭐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을 아주 깊숙하게 특수수사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이 부분에는 이 사람 이렇게 실력이 좀 출중하다고 알려진 분들만 차출해서 이렇게 해서 특공대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글쎄요 성과가 잘 안 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특검 수사를 좀 해봤었던 분들 거기에 대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아마 배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과거 민주당에 반대되는 수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특수수사 경험이 적고 특검 경험이 없는 분들 위주로 차출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잘 보면 지금 이 김건희 특검도 특검이 판사하시던 분이잖아요. 특검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판사분이 물론 뭐 법조인이라고 제가 모르니까 법조는 판사라도 수사를 잘 아느냐? 글쎄요. 법조인이 수사를 다 알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차원의 어떠한 문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례가 있고 어떤 절차가 있고 이런 걸 잘 아는 검사 출신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안을 처리했을 텐데 그냥 확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지금 유병수 의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특검팀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2번의 식사를 제공했고 2번의 식사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을 보장을 했고 그다음에 새벽 1시에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나갈 때 수사관이 나가 가지고 배웅을 했다. 그 배웅하는 장면은 CCTV에 나가서 밖에서 찍는 CCTV에 배웅하는 장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가 없다.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밥 주고 휴식 시간 제공하면 강압 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본이지 그거는. 뭐 아니, 그럼 일제 시대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강압 수사가 없었대. 그렇게만 얘기하고 나 밥 2번 주고 휴식 시간 제공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배웅했으면 강압 수사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해명을 난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않고 그리고 저는 되게 웃긴 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열람을 하자. 그럼 그네들이 강압 수사가 없었고 그냥 찍어 누르는 식으로 어떻게 진술을 하라고 그런 게 없었다면 본인들이 다 녹화를 하잖아요. 예, 그다 녹화를 하는데 녹화하고 녹음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개는 뭐 하기가 어려우면 열람. 최소한 열람이라도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에 따라서 열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 부분이라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연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난리치면서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특검은 도대체 무슨 용가리 통뼈인가요? 그러니까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뒤엎어야 하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안 하죠. 그렇죠? 억울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얘기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으로 갔는데 그분은 국회 가서 위증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 기억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얘기한 거하고 조서에 나온 게 달라요. 근데 지금 조서에 나온 게 틀리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국회 가서 위증한 거잖아요. 날짜 계속 바뀌고 7월 달이었다가 6월 6월 달이었다가 달 바꿨다가 또 5월 17일 바뀌었는데 5월 17일 날 왜 아니었냐고 했니까 그 다음 날이 5월 18일 5.18 민주화 항쟁이어가지고 그 전날 술 먹었다고 얘기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 못했다는 등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맞다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압 수사가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냔 말이에요. 민주당의 논리는 얼마나 유연하길래 이거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물고 늘어지고 이 부분은 정말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럼요. 한 사람의 그 유서를 진짜 경찰은 유서를 빨리 그 유족에게 다른 건 몰라도 유서를 빨리 유족들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해야 되지 왜 유서를 본인들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이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중간에 이제 이것까지 확대해서 넣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결국 넣었는데 관련 공무원이 한 분이 이제 구속이 됐죠? 기소가 된지 모르겠는데 구속 기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보면 별건이에요. 별건이죠. 이 사건에 관련된 게 아니라 딴 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특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라는 이름이 안 나와. 김건희라는 분하고 연결되는 사건으로 뭔가 기소가 되고 뭐 구속영장도 발부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유서는 뭐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을 좀 보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뭐겠어요? 감추는 사람이 뭐가 찔리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 관련해 가지고 강민구 전 부장판사가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특검의 정치 칼춤이며 정의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폭력이다. 메모 내용이 사실이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검찰 폐지 명분을 특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다. 이렇게 강민구 전 고급 서울고검의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검의 정치 칼춤이고 정의의 이름을 본인들이 빌려서 권력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검찰 폐지를 명분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걸 특검이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 여당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검찰을 없애자면서요. 이런 거 없애자고 검찰이 없어지게 해놓고선 특검에는 다 모든 게 면죄부가 됩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특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걸 가지고 특검을 흔들지 말래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특검을 흔들지 말라고?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에요? 민주당에게는 양평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특검하고 민주당이 일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가 아까 내리막길 얘기를 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 천천히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검도 뭐 본인들이 추천해서 그냥 간 거니까 거의 뭐 단독 통과시키다시피 해서 간 거니까
민주당의 특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확실하게 그 생각을 하나 봐요.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드러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협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전제가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정파적으로 한쪽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냐 이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를 민주당에서 지금 입장을 낸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또 총선 이기고 하는 거죠. 정말 막 15% 20% 차이로 이겨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지역구 표차만 따지면 5.4%포인트에 불과했고 대선은 우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이 좀 갈라져서 나왔다는 거 그것까지 판단을 한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하게 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